네, 안녕하세요. 포항 MBC 기상캐스터 조주경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기 직전에 태풍 미리 대비하시라고 저희 유튜브 라이브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밤 사이에 태풍이 우리 지역을 예상대로 관통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풍 마이삭이 경북을 지나서 강릉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앞바다로 진출했는데요. 우리 지역을 오기 전 부산에서는 한 시속 30km 정도로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다가 지금은 시속 70km가 넘는 상태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풍은 대구 경북을 오전 4시쯤 예보대로 대구 중심으로 동쪽으로 50km 지나서 지금 동해안 쪽으로 북상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비는 내리지 않고 있고 바람만 좀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새벽 한 2시 반에서 4시 반 정도가 가장 강하게 비바람이 몰아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속 30에서 50m의 매우 강한 강풍이 불었고요. 시속으로 따지자면 180km 정도까지도 됐다고 하니까요. 예상했던 것처럼 강풍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지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차 피해 없도록 앞으로도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먼저 살펴보시면 포항은 82.5, 영덕은 57mm, 경주는 114.5mm, 울진은 57.1mm로 나타났고요. 근데 울진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강송 북동 산지에서는요 238mm까지 아주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의 양이 조금은 줄었지만 강풍은 엄청났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살펴보시면요 포항은 110km 정도였고요. 시속 영덕은 112km, 경주는 99km, 울진은 101km로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고속도로를 그냥 한복판에 달리고 있다라는 정도의 바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도 영상을 보셨지만 김가연 기상캐스터가 초속 10, 초속 20, 초속 30m를 느끼는 그 체감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때 30m가 됐을 때 마이크 떨어뜨렸고요. 말도 제대로 못했고요. 입간판 쓰러지면서 김가연 캐스터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어요. 제가 한 4시 무렵에 출근을 다시 하면서 보니까 저도 몸을 가누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아, 내가 순간 나 정말 나약한 인간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마구 옆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 간판이 언제 나에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무서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 아파트나 여러 피해 상황들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파트 유리창이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너무 흔들렸다거나 이래서 잠을 많이 설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저 또한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이뤘고요. 밤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고 지금은 햇볕이 이제 나고 있지만 밤사이 우리 지역을 관통한 태풍 마이삭의 위력, 저희 촬영 스케치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새벽 3시 무렵인데요.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저희 촬영 카메라가 형산강 모터리에 갔는데요. 지금 와이퍼 엄청 빠르게 가고요. 비바람이 느껴질 정도의 매우 센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비가 달리는 것 같네요. 바람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커서요. 실제로 느껴지는 이게 공포감은 굉장히 컸던 걸로 저희 취재팀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언제라도 부서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위력인데요. 네, 계속해서 형산강 모터리 영상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냥 빗물이 쏟아붓는 것 같죠? 네, 많은 강한 바람이 불립니다. 가로수도 쓰러질 것 같은 위력인데요. 운전을 거의 떠서 다닌다 싶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은 오도 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구조물이나 뭔가를 치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비는 미리 하시는 거고,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실내에서 기다리셨다가 머무르셨다가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강풍에 구조물을 빨릴 뻔한 모습인데요. 이 새벽에도 차가 지나다니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현수막이 거의 떨어질 지경에 달합니다. 태풍 마이삭의 위력 실감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중앙분리대가 쓰러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실제로 지금 공장 벽이 무너졌다거나 구조물이 무너져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카메라 가릴 정도로 비바람이 강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영상은 동빈내항입니다. 이게 뭔가요? 구조물이 이렇게 덩그러니 도로 중앙에 있는데요. 네, 동빈내항 지금 가로수도 그렇고 신호등도 그렇고 거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와, 그냥 비바람이 때리는 것 같습니다. 당시 촬영팀에 따르면 카메라를 향하는 비바람이 너무 세서 공격하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강한 위력을 보실 수 있겠죠. 아까도 영상에서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로수가 막 엿가락처럼 지금 구부러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었고요. 아직 이런 상황들은 제대로 복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계속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아까 도로 중간에 이렇게 구조물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보셨죠? 배들이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혹시 깃발 어제 미리 포항시에서나 여러 지금 기관들이 먼저 정박을 하도록 해놨고요. 결박을 단단하게 묶어놔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몇 시인지 혹시 알아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기상청 예보대로 이번 태풍 마이삭의 진로도 그렇고요. 세력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한국, 일본, 미국 기상청이 각각 다른 세력과 다른 진로를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조금 더 서쪽으로 틀어서 전라도 쪽으로 간다. 남해로 조금 갔다가 동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라도로 갔다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지금 저희 경로랑 똑같이 대구 경북을 관통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했고요. 일본도 조금은 서쪽으로 틀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강한 비바람을 몰아갔는데요. 비는 다행히 조금은 적게 왔지만요. 강한 바람이 순간적으로 몰아쳤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영상에서 태풍의 강한 위력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태풍의 피해 상황을 볼 수 있는 촬영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포항 양덕동에 있는 트리니엔 2차 도로 낙하물로 차로가 일부 통제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복구도 빠르지 못할 뿐더러 지나다니지도 못하죠. 이렇게 큰 구조물이 떨어진다는 거는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실제로 건물 외벽이나 간판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등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강풍 피해 신고가 이번 태풍에 속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기관들의 피해 집계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장성동에 있는 두산이브 지상 주차장에서 화물차가 아예 전도가 됐네요.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이 파손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포항에서 아파트 야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차들을 그냥 주차해 놓으셨을 텐데 아무리 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도 차까지 흔들릴 거라 생각은 아마 안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밖에 차를 대놨는데요. 근데 이번에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정전도 일어났었고요. 또 차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삐용삐용 하는 그런 경보음이 울렸다고 합니다. 다 포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자, 다음 영상은 포항 장성동의 현진 에버빌 앞에 담장이 넘어가서 버스 정류장이 아예 모조리 파손된 모습입니다. 엉망이 됐고요. 엿가락처럼 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복구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바람의 세기를 느낄 수 있고요. 아무래도 강풍 피해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체감은 잘 못할 수 있지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구조물들을 보면서 새삼 체감하고는 합니다. 하나, 둘. 네, 다음 영상은요. 중앙동에 있는 동빙구두 해동부 건축 가림막이 전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인데요. 작은 네, 다음 영상 보시면요. 네, 외벽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요. 공사장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네, 건축 가림막이 전도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네, 다음 영상은 연일의 네오빌이 외벽이 아예 뜯겨 있습니다. 빌라의 외벽이 아예 통째로 좀 뜯겨 있는 모습인데요. 신고를 받고 지금 구조대원이 온 것 같은데 바로 복구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오거리입니다. 오거리 포항의 홈플러스 맞은편 방향에 있는 간판이 아예 낙하가 됐네요. 간판이 그냥 통째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냥 딱 봐도 5m쯤은 될까요? 굉장히 큰 간판인데요. 통째로 뜯겨져서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나치는 상황이었다면 인명피해도 우려가 됐을 수 있네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면서 여러 건물들이나 가로수, 간판도 날아가고 침수 현상까지도 일어나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맑은 모습인데 현재 비는 불진 않지만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시 새벽 한 2시 조금 넘어서부터 슬슬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하더니 한 4시 반 정도까지는 통유리창이 아예 엿가락처럼 이렇게 굽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고요. 그리고 다행히 차량이 침수가 됐다거나 전복이 많이 됐다거나 이게 비로 인한 피해보다는 지금 현재까지는 강풍에 인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며칠 뒤에 10호 태풍이 오거든요. 그때들 대비하셔서 또 이렇게 지금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셨잖아요.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시의 양덕동이랑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또
포항 해도동 운하가 물이 역류가 아예 되거나 그래서 도로가 지금 통제된 상태고요. 또 구룡포 호미곶 일대 월파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파도의 높이가 되게 높은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태풍의 속도가 점점 빨리 올라오면서 이렇게 만조 시기 때랑은 또 조금 겹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 호미곶 일대 월파가 있었고요. 당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포항 대송 송동 교차로에 신호등이 네 방향이 모두가 정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포항에서도 이렇게 곳곳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아파트에서 다 정전이 일어났다. 지금 뭐 물이 안 들어온다. 불이 안 켜진다. 그리고 영덕에는요, 침수가 잘 되는 곳이 있죠. 그 곳은 여전히 침수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또 영덕 남정면에 있는 구계항 일대 침수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제보 영상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저희에게 영상을 많이 보내주셔서요. 해당 지역의 위험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그래픽 보면서 영상 제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아래 이렇게 자막에 나올 테지만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영상을 제보해 주시는 겁니다. 카카오톡 검색창 보시면 포항 MBC 제보, PHMBC JEBO를 검색하셔서요. 친구 추가 누르신 다음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듯이 저희에게 한 1분가량의 가로로 찍은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인데요. 전화 054-289-0350번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전화로도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메일도 있습니다. news@포항mbc.co.kr로 영상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동영상 제보인데요. 010-3301-7900번으로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가 밤사이에 있었던 피해 상황들을 보내주신 영상, 피해 영상들 함께 보시면서 또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피해 영상 살펴볼 텐데요. 네네. 저희 지금 산사태랑 축대 붕괴도 그렇고요. 시설물 파손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터라 지금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제가 방송국 앞을 보면요. 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어요. 오전까지는 이렇게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바람은 계속될 걸로 보여요. 초속 한 20m 정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안전 운전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도보로 걸으실 때도 2차 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에 또 조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사이에 있었던 피해 상황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포항 흥해읍 토곡의 한 주민이 창이 부서질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면서 소리 들으셨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방송 근처에 집이 있는데 창이 많이 흔들려서요. 어제 그 방법대로 저도 대비를 했는데도 바람이 강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동빙부두의 가림막이 넘어져 있는 피해 상황입니다. 이렇게 큰 가림막이 그냥 통째로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은 영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덕 구계리에 있는 구계항의 침수 현장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이렇게 마을 한복판에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언뜻 봐도 지금도 비가 오는 정도인데요. 지금 보이시면 휴대용 침수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침전물들이 쏟아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역류해서 그런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포항시에 있는 한 가정집입니다. 천장인데요. 전등이 심하게 흔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강해서 그럽니다. 이제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경주에 있는 한 창고입니다. 지붕이 아예 뜯어져 나갔네요. 경주 외동읍에 있는 아파트 11층 베란다가 유리창이 모두 파손이 돼서 파편이 흩날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파도가 식당의 유리창까지 아예 날아 들어오는 피해입니다. 이 영상을 찍어주신 제보자분들은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포항 남구 대도동 상가에 있는 간판 피해입니다. 간판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 간판이 통째로 뜯어져서 내려앉는 모습인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가 이때 지나다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끔찍한 현장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지역은. 근데 지금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뭔가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는 안전 확보가 먼저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경주시 공영 화물차고지에서 화물차가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전복될 뻔했는데요. 여기 운전자가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담이 쓰러져 있는 사고 피해가 났습니다. 모두 다 와장창 깨져 있고요. 지금 비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느껴지는데요. 아주 뭐에 쓸리듯이 그냥 휙 몰아쳐서 가네요. 아파트 앞에 시설물들이 이렇게 쓰러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도 아직 복구가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내가 사는 아파트에 이런 게 있다, 뭐 지나가는 길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유리 파편들 보이시죠? 제가 지나다닐 때도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걸음걸이에도 조심을 하시고요. 혹시 뭐 슬리퍼나 샌들 신고 계시다면 다치지 않게 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아파트의 창문 깨져 있는 모습 지금 보실 수 있고요. 부산에서는 60대 여성이 이게 아파트 유리가 이게 깨져서 좀 막아보려고 갔다가 그 파편에 찔려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렇게 2차 피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두시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포항 문덕 코하루 아파트 시설물 파손, 그리고 무인 경비함 뭐 이런 택배함들이 지금 다 모조리 파손이 돼 있고요. 천장도 지금 엉망입니다. 언제라도 지금 내려앉을 수 있을 것 같은 현장인데요. 나무가 거의 뿌리채 뽑혀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키 큰 나무가 쓰러진다는 건 얼마나 순간적으로 강력한 바람이 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싶습니다. 네, 트럭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밑에 안내 드리는 것처럼 저희 포항 MBC를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휴대폰 영상으로 가로로 해서 한 1분가량을 찍어 주셔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영상들은 저희 해당 지역의 위험 사항을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마이삭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10호 태풍 또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지금까지 집계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항은 지금 제가 보기로는 많은 피해들이 접수가 된 걸로 아는데 피해 상황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경주는 피해 신고와 접수 조치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경주에 인명 피해는 없고요. 5가구 12명이 사전에 미리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동읍의 모화 1이 저지대 4가구 10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를 했고요. 이렇게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나 조금 위험 지역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대피소를
안내를 받고 비상 연락망도 숙지를 해두셔야 합니다. 또 서약동이 급경사지 옆에 주택 한 가구 2명이 그 옆집으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주택 옆에 있는 옹벽은 정말 순간적인 바람에 크게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공장 등에 있는 외벽들, 또 건축물에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소규모 파손만 41건이 나타났고요. 또 침수는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까지 많이 내렸다면 침수 피해는 엄청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로수 전도는 예상대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강풍 피해 상황이 많았는데요. 강풍 피해 때문에 가로수 전도가 경주에서만 23건이나 됐고요. 이건 지금 빠르게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구조대원들이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오시다가 또 이렇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2차 피해 우려가 있기에 되도록이면 확실히 안전이 확보가 될 때까지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전이나 합선, 전기줄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아파트의 정전 피해 신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아파트 정전이 일어나진 않을까, 유리창이 파손되진 않을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한 2시 반에서 4시 반쯤에 그냥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요. 공포스러운 현장에서 경주에서도 이런 피해가 17건이나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지금 조치를 통보받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된 지역을 보시면 경주 간포, 양북, 양남, 내남, 중부, 보덕동 부분적인 정전이 발생했고요. 포항에도 아주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 집계되는 대로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도 5건이나 지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 좀 조치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어디 이동하신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태풍을 체감할 수 있는 영상 지금 함께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새벽 3시가 고비였죠. 이때 당시에 취재 현장인데요. 저희 취재 카메라에서 직접 담았습니다. 당시 다녀오신 분이 정말 무서웠다. 나도 이렇게 쓸려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형산강 로터리인데요. 이렇게 순간적인 풍속이 초속으로 따지면 30m가 넘었고요. 시속으로 하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건 최대 순간 풍속이지만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25m는 좋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시속으로 했을 때는 한 80에서 90 정도는 됐다는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빠르게 달릴 정도로 바람이 거셌다고 합니다. 지금 나뭇가지가 그냥 휘날리고 떨어질 것 같은 무서운 상황입니다. 네, 비바람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서 여기 현장에 있었다면 그냥 쓸려서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같은 모습입니다. 이미 지나간 걸 보니까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현장 상황은 굉장히 공포스러웠고요. 잠이 안 왔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는 태풍의 위력은 엄청나다는 점 다시 한번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태풍에는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 함께 공유를 합니다. 지금 태풍은요, 기상청의 예보대로 부산을 지나 경북, 동해안 다 지났고요. 훌토 간 다음 울진 그리고 강릉을 지나서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속은 점점 빨라져서요. 우리나라 지금 진입할 때 제주도에서는 한 16km 정도였거든요, 시속. 근데 제주도를 이제 올라와서 부산으로 진입할 때쯤이면 시속 30km가 넘었고요. 이제 포항을 지나서
강릉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는 6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세력도 많이 줄지 못했고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우리 지역을 관통해서 갔습니다. 때문에 바람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거고요. 네, 제보 영상 멘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카카오톡이 될 텐데요. 영상 한 1분 정도로 찍어주시고 포항 MBC 제보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휴대폰은 가로로 해서 1분 정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듯 영상 첨부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하고 피해 상황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요. 해도 포항 운하 물 역류한 곳이요. 도로 통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도로 통제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치가 빠르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삭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데다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이루는 지역들이 집안들이 많이 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미리 피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제보 주신 영상을 토대로 저희가 함께 피해 상황들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10호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생 간격도 짧아졌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8호 태풍 바비가 서해상에서 소멸한 지 한 2일 정도 있다가 바로 한반도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평년에 비하면요. 게다가 지금 괌 해안에서 북상하고 있는 10호 태풍 하이선도 우리나라에 상륙할 거다 아니면 일본으로 갈 거다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 며칠 정도 더 있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태풍 상황 살펴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잦아지는 태풍 상황에 대해서 방제 대책 그리고 대비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풍 마이삭 피해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